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께서 국기를 보겠습니다. 국기 지하여 경계. 조금만 내려갈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문명 순서입니다. 한국 서절 및 토국 영령 그리고 이 땅의 통일과 민주적 위에 하나에 가신 인연들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는 북한선생의 현재 육성 녹음입니다. 진보당 창당대회 때 그런 목소리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의 발달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시적으로는 혹은 부분적으로는 역사의 역전도 있었고 역사의 반동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는 대체로는 갈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만하게 정신적으로, 때로는 급격하게 비약적으로 많은 변화와 전진이 있습니다. 때마다 우리 역사는 기술에 영원한 바에 의해서 진보되고 완성되어 있다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인류들은 제2차, 제2차의 양대 세계 대전을 통해서 급격히 개발된 바가 있는데다가 감사합니다. 북한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호소력인 목소리, 우리 정치사에 아마 정치에서 아주 잘하신 예쁜이 계시는데 그 반열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인사말 순서입니다. 조봉호 사업회를 5분 힘을 다해서 이끌어보고 있습니다. 이보세 회장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찬대 시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이모세라는 분입니다. 당장 금융사업회 대장이 되어가면서 많은 마음에 한도 많고 위로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선생님의 용기를 이해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돌아가신 67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전실이 선생님을 모시고 8월 6일날 제일 처음에 뵙겠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본심을 소화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야 정확히 기억하고 가나라. 내가 되면 선생님에 대해서 네가 얘기할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열하신 것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 더운 날에 선생님을 추모하시기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국내의 정세가 좀 긴박하고 안개 속에 덮여 있는데 묘하게 자꾸 북한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날 돌아가신 북한 선생님이 아니고 지금에 살아계셨다면 어떤 과도를 던지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추모사의 몇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언급해 주시도록 생각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 그 추모사는 이제 아직 안 오셨는데 일단 선생님에 대한 큰 이해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는 그 박산대 시장님과 그리고 그 100년 대개인 교육 현장의 그 진보학회 그 사탑으로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긴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그 지금 향후 선생님의 여러 그 선양사업 정말 기대가 큰 그 인천광역시의장 박동혁 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시장님 아니면 뭐 군주님보다 시의 의장님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해주실 거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고향 안화의 박군주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덥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사업이 추모 사업과 선양 사업이 있는데 추모 사업은 마음속으로 해주시고 선양 사업에 하는 힘을 좀 들여주십시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박 시장 비롯해서 인천시 문화유작가 직원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힘을 써주시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항상 제가 뺄 수 없는 인천 지역의 제일 큰 어른이시고 한 그 세월문화재단 지휘이사장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현장에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선생님의 생각을 알리는 그 역할에 선봉 써주시는 조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왜 바쁜 가운데도 여기 윤경훈 의원님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 정치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와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뺄 수 없는 게 선생님의 창녕조시 거는 다 알고 있을 거고 창녕조시 중심의 어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에서 오신 창녕조시 분들에게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조진철 강화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이쪽이 상당히 그 주거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면에 계신 이곳을 잘 관리해 주시는 이경기 중장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추모지 제일 끝에 중장구청의 책임자한테 마이크를 드려 간단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말은 많아도 별말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날씨 연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인사말이나 추모사신 분들이 짧게 한 3분 이내로 정리를 해주시면 다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말 순서입니다. 세월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삼복도위에 끼는 듯한 이런 더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 뜻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는 인천 고성원 교육감도 오시고 시의회 의장도 오시고 조금 나가까지 못 봤는데 남북통일 조국 남북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찬대 인천시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끝에 국장 선생님의 외아들이신 특별히 내가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분 떠듭니다. 고상에 오시는 우리 김경우 의원 또 그 옆에 내가 먼저 해야 할 분이 전 의원 홍명 의원도 와 계신데 인천일보사 사장으로서는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분이 너무 많은데 당시 이런 날에는 그분들에게 고마움만이 들어서 소개하는 수도 없고 거기 전 시장 박남춘 시장이 여기 와 계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반평생 그냥 이렇게 수모하고 생각으로부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런 날 내가 느끼는 거는 이 삼복도위의 무더운 날에 7월 31일이면 나 뒷자리를 차지해서 이 자리를 차지해주는 그리고 국감 선생님을 추모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분들이야말로 국감 선생님을 깊이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 소리 없이 뒤에 서비신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는 항시 쪽으로부터 말도 설 수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비가 쏟아져도 바다는 출입이나 차고 넘침이 없이 온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세계는 호랑이와 승냥이들이 넘치는 황량한 들판에서 잔인한 폭력으로 앞세운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는 양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일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웃 동네입니다. 이웃나라예요. 이웃나라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가서 니코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갔습니다. 이거를 보고 전 세계는 힘의 지배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느끼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뉴욕 타임스 기자 4명과 약 2시간에 걸쳐 파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덕성뿐 또 국제법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란을 초토화하고 그 나라 지도자들을 폭살하고 다음 지도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시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남북한을 합친 우리 영토보다 7배나 이란은 많습니다. 인구 역시 9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외교 행보가 더 이상 국제법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미국은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살펴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시민의 깨어있는 정신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랑을 버텨내면서 선생의 지혜를 북산 선생님께서 뺏겼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 저는 이 말씀이 당신의 핵심 사상이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해방된 국가들의 시대정신은 식민지 독립과 토지 개혁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선생은 한국에서 세계사적 교류를 가장 먼저 깊이 깨닫고 합리적으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비록 유교 사변의 혼란 속에 토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지만 당신의 북한 선생의 노력은 우리 한국의 서민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참혹한 전란 직후에도 민족과 조국의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이던 그 공로가, 그 운동이, 그 사상이 바로 그분의 생명을 총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장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큰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작은 나라를 생각지 않는 살벌한 국제정세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큰 나라든 적은 나라든 자국의 이익만 앞세워 세계와 인류의 평화를 돌보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는 자주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생의 깊은 해안을 다시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월문화재단은 2011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인천 대공원에 선생의 석상을 도입하여 그 숭고한 정신과 사상을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 석상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시민들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선생의 강인한 의지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상을 가슴에 새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북산 선생님, 비록 선생께서는 차가운 형장에 있어도 사라지셨으나 시대를 앞서갔던 그 정신은 남북의 배치 상태에서 평화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폭풍과 눈비가 쏟아져도 줄거나 차고 넘침이 없는 회고의 바다처럼 선생께서 남기신 평화에 대한 의지는 대한민국과 온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굴로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통일된 조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호하셨고 다시 한번 북한 소방 선생의 명전에 깊은 춤을 춰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 중에 하나 있는데 강한대학 총장을 김태일 선생 어디 계세요? 북한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사 내용 좋은 일에 오늘 깊이 관여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름은 언제든지 뒤에 가르치고 있는 김태일 선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지막 장애겠거니 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몇 분 이모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경 의원님, 이운규 의원님, 그 다음에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마이크를 제가 드릴 분은 국민의힘에서
10년 한두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조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고문단장님을 제일 첫 순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날씨가 좋으니까 1분 30초 넘으면 안 됩니다. 제가 12살 때 이 죽산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억울해 가셨죠. 근데 안정기가 넘고 또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명예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와 반대당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딱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는 우리 의원들이 원망스럽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제가 해마다 뵙지만 다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박 시장님도 물론이죠. 여기 김경호 의원님도 물론이시고. 근데 어찌됐든 저로서는 창정열시의 선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인원도 적진 않아요. 40여 명이나 되는데 그래도 매년 참석하는 인원이 자꾸 줄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우리 추모사를 하시는 분들과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인사로 우리 이모세 회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음은 김경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시작이 이후에 순서로 뵙겠습니다. 예, 우리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해서 유족분들, 그리고 오늘 지용택 이사장님과 우리 박찬대 시장, 신장식 또 조국혁신당 대표, 또 양 우리 교육감님, 또 우리 박경혁 시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문규 의원도 또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조봉암 선생님은 좀 시대 정신을 알고 미래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너무나 정치적 탄압 속에서 아깝게 생을 마감하고 2011년도에 법적인 명예회복을 했는데 아직도 우리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운이 내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보훈부에서 재검토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미군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한 200건 된다고 그래요. 데일리 뉴스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재검토해서 서운을 결정할 건데 여간 잘 되게끔 그렇게 하고 박찬대 시장이 아마 지난번에 국회의원 할 때 상훈법을 냈는데 저도 그때 공동 발의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 심의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조봉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가고 또 이런 우리 지금 현대 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조봉암 선생님의 이 정신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되새기고 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정치판에 큰 울림을 주는 큰 어른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는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사는 먹거리의 문제고 통일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설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더운 여름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를 기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게 면면이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조봉암 선생님을 기리면서 이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조국혁신당 대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예, 이 무더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뜻을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봉암 죽산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공직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특히 농지개혁을 이루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에 앞장서셨던 분입니다. 새겨보건대 지금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사회경제적 개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AI 대전환의 시기에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을 등한시했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가로서 여전히 서운을 받지 못하셨고 우리 박찬대 시장님도 하셨지만 저 역시 서원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는 좌와 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1945년 이후의 행적이 아니라 1945년까지 독립운동에서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만 보고 독립훈장이라는 것을 별도 서훈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독립운동가 우리 죽산 선생님의 명예를 그리고 공적을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고자 노력해 오신 공직자이자 정치가 죽산 선생님의 명예와 사상이 다시 우리 시대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죽산 조광호 선생님 67기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초연하게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조공암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정치사의 가장 거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통일, 진보정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각인받을 수 있는 삶을 산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정치인이 인천에 계셨다는 걸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무려 50년이 걸렸고 아직 서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지용택 이사장님의 힘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어려웠던 시기에 조공암 선생님의 이름조차 꺼내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분을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인으로 우뚝 서게 만든 거는 지용택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서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갔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조범왕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추모 사업하면서 절실한 게 자라나는 학생들, 선생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인데 정말 자기 일처럼 헌신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또 그 앞에는 아까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장영조 씨 우리 석학교위원 교육감인데 두 분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 드리는 거는 저희 기념사업회 학생부 동원 일할 때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려면 나오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모세 회장님의 강력한 압박 속에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불굴의 정신, 또 정의로운 마음, 또 우리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 저는 우리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지도자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읽고 그것을 실천으로 그리고 그 끝은 결국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조봉암 선생님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용택 회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하셨던 석상을 인천 대공원에 드디어 만들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선생님의 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정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여러 인연으로 선생님 기념 사업을 하면서 마음속에 공허하는 분이 세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해도 싫다고 뭐해도 싫다 해가지고 그냥 이 말로 제 마음의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전에 인천광역시 강남춘시장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 중인데요. 무엇보다도 죽산 선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광화 국민들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가장 귀한 VIP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가 전해준 간단한 메모지에 오신 분 내빈 몇 분만 읽어드려 순서 없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전 홍미영 전 청장님 오셨고요. 임병구 전 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님, 정보현 인천시 의원님,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대표님, 또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님 오셨고요. 인하대학교 전 대부총장 정인교 박사님 오셨고, 인천일보 김신호 대표이사 사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순서지 온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 다음 추모사 순서입니다. 추모사 네 분인데 오늘 강화 군수님, 박영철 군수님께서 불참하셔서 세 분의 추모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선 출신이시고 또 죽수한 조봉암 선생의 독립유구자 소원 촉구, 또 아까 말씀드린 상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고 지금 인천시장으로 계시는 박찬대 시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참석하는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선풍기 앞에 있어서 그런지 기장이 되고 나니까 앞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바로 맞다 보니까 더위도 좀 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305만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선생님의 영전 앞에 다시 서게 되니 그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입니다. 먼저 한없는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모아서 삼가 영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견디며 선생 곁을 지켜오신 이성난 유족 대표님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생의 명예회복과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 애써오신 이모세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화의 농가에서 태어나신 선생께서는 20살 앳된 나이에 3.1운동의 선봉에 서며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주 형무소에서 7회를 갇혀 지내며 손가락 마디마저 이루셨지만 조국의 광복을 향한 뜨거운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초대 농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완수해 수백 년 묵은 지주제를 걷어내며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온 생애를 바쳐 억압과 불의에 맞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삶을 바치셨지만 선생께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형장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선생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명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서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를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국회의원 시절 서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죄 판결로 사법적 정의는 세웠을지라도 온전히 예우를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의는 아직 미완성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족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선생의 묘역 앞에 설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생께서 꿈꾸시던 그 세상만큼 정의로워졌는지 말입니다. 선생은 인천이 고향이자 선생을 정치 무대로 이끈 곳도 인천이었습니다.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 명예를 온전히 되찾아 드리는 일은 우리 인천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선생의 삶과 뜻을 널리 알리고 승고한 정신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께서 남기신 애국정신과 통일정신은 인천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70년 전 선생께서 꿈꾸셨던 모든 사람이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세상, 땀 흘린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세상, 모두가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사는 세상, 그 벅찬 세상을 인천에서부터 기꺼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족 여러분, 그리고 오랜 세월 선생을 기억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긍지이자 대한민국의 거목이신 죽산 조봉암 선생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는 박정혁 시의회 인천시 의장이십니다. 기초의원 4선과 광역 3선 등 거의 30여 대를 지역 의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인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산 조홍환 선생님 67회 추모행사에 인천광역시의회 45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박춘혁 의장입니다. 앞서 여러 내빈분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인사 말씀은 좀 대신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요새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선양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 박창대 인천시정부와 합심해서 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조봉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에 우리 인천시의회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보답으로 정말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이연 서울시 교육감님이십니다. 서울시 최초 삼선 교육감을 내림하셨습니다. 서울교육의 변화의 틀을 마련하십니다. 예, 제가 추도사를 길게 쓰는 줄 알고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정치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너무 일찍 잃어버린 미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환 선생은 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너무 일찍 잃어버린 미래였습니다. 선생을 죽인 것은 한 사람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걸어갈 수도 있었던 또 하나의 길을 끊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가 사라졌고 평화의 가능성 하나가 지워졌으며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정치의 또 다른 가능성 하나가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우회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단과 냉전은 민주주의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적으로 만들었고 다른 이념을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있었지만 충분히 넓지 못했고 자유는 있었지만 모두를 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조봉환 선생은 그 시대에 이미 다른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농민의 삶을 걱정했고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이야기했으며 자유와 평화가 함께 가는 민주주의를 꿈꾸었습니다. 진보를 말하면서도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선생님은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선생을 이해하지 못했고 권력은 선생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선생은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래 걸릴 뿐 진실을 영원히 묻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후 국가는 그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이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에게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 우리 민주주의는 너무도 멀리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는 선생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공존하는 더 진보적이면서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적을 만들어 승리하는 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는 힘이며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조봉환 선생은 바로 그런 가능성을 우리 시대에 상징해주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7년 6월 민주항쟁은 준내전적 상황 속에서 갈등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적 상황에서 민주주의 정치를 복원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전의 정치화를 만들어낸 국민적 투쟁이라고 저는 학자로서 해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봉환 선생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족을 나누고 친구를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내전화의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는데 민주공화국은 흔들리는 역설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데도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위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진보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내야 될 새로운 도전에 저는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제 앞에서 우리는 조봉환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봉환 선생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포용적 진보적 민주주의자 그리고 평화통일론자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였던 바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선생의 농지개혁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농지개혁은 단순히 경제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출발점에서 보여준 가장 위대한 정치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선생의 상상력은 당대의 자본주의와 후의 전체주의로 규결되어 붕괴의 길을 걸은 소련식 공산주의라는 그 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평등을 포기하지 않는 길, 민주주의 안에서 최대의 사회경제적 길을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으로, 소장농의 고통은 청년 세대의 절망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거의 불안, 노동의 불안, 교육과 기회의 격차, 극심한 자산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이러한 절망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적대적 갈등 속에서도 공동체적 최소 기반이 정치적으로 살아있고자 한다면 그것이 또한 사회경제적으로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상력의 지평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선생은 소련식 공산주의를 배척하면서도 그것이 추구한 평등주의 이상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최대치로 추구한 분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2차 대전 이후 많은 제3세계의 국가적 과제가 된 농지개혁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봉환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더 높은 민주주의를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봉환 선생님의 농지개혁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그런 정치적 상상력의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토지를 다시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돌려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며 여러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나 인간답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최대의 사회경제적 대계획입니다. 우리의 시장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최대치의 사회경제적 내용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추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역동성으로 품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봉환 선생의 명예회복은 한 사람의 명예를 배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잃어버렸던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19의 봄에서 시작되어 군사독재 아래 중단되었다가 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이어진 이 지난한 노력은 결국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역사와 사업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신하신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해서 유족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조봉환 선생을 과거 희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앞서 살았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내리들이 한 분 더 추가하고 말씀드린 이 묘역을 관리하시는 그 중남구청 공원환경국 이은하 국장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족 인사 순서입니다. 이성란 죽산 선생 예손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산 선생님 유전녀 이성란입니다. 해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데 오시는 내빈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다시 자꾸 뒤에서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실례가 아닌 것이 좀 그렇지만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정말 아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외의 기분 여러분, 그리고 죽산 조봉암 선생님을 기억하고 뜻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69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시어 선생님의 삶과 뜻을 함께 기려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되어 유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님의 신념과 정신은 더욱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평생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와 민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는 돌아보면 할아버님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했던 만큼 가족에게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당신의 신념을 이해하며 묵묵히 함께 걸어왔고 긴 세월 동안 명예를 회복하고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할아버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죽산의 업적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 힘써주시는 학계와 시민사회, 관계기관, 그리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다 할아버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죽산의 삶과 정신을 배우고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박흥렬 죽산 선생 문화재 준비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 준비위원장 박흥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죽산 선생을 기억하는 일들이 오늘 그 7월 31일 추도식 외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 해서 3년 전부터 조그마한 문화재들을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선생의 고향이신 강화에서, 첫 번째는 선생이 태어나신 선원면 그 멀리에 있는 선원사지회에서 음악회와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강화 문예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는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선생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부평과 인천에서 부평 아트센터 현우리 극장에서 10월 10일 오후 4시부터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날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죽산 선생을 기억하는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우리 인천 시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죽산 선생을 서운하고 기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날 음악회와 문화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양 및 헌화 순서입니다. 오늘 리빙과 참석하신 모든 분 죽산 선생님께 분양과 헌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빙께서 분양 먼저 해주시고요. 우리도 같이 참석하신 분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얼른 분양하세요. 이번에 성환균 의원이랑 같이 그래요.